그분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확장되는 고객들이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고객이 가입돼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확장 소득의 매력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ARO가 14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ARO 140명으로 인해서 제 서클 GV에서 잡히는 게 11,000GV 정도 됩니다. 이게 9년간 이루어진 결과인데 그 11,000GV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 제품을 전달한 고객은 4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컴퓨터가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0으로 매달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더 제가 비전을 느꼈던 건 투자금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마치 돈의 노예처럼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저의 노예가 된 것처럼 저의 삶에 너무 윤택한 그리고 풍성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아들은 지금 190일 정도 됐어요. 이제 7개월에 들어갔는데 무슨 4살짜리 애처럼 키가 크죠? 우량아예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크고요. 머리 둘레도 크고요. 완전 그 퍼마닉스로 다져진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첫째 딸과 둘째 아들 사이의 갭이 8년이거든요. 8년. 너무 오랜만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를 낳고 제가 부모님을 저희 집 1층으로 모셨거든요. 저희 아들이에요. 되게 큰 애 같죠? 4살 같죠? 근데 7개월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1층으로 모시고 저희가 현재 3층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요, 선생님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어, 제가 사랑하는 남편, 자녀,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자는 공간은 다른 거죠. 근데 같이 밥 먹고 같이 팀으로 육아하고 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때 제가 이렇게 차려드린 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 우리 가족한테 그동안 못 해보고 있던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되게 어렵게 사셨어요. 어렵게 저를 키우셨고. 근데 제가 이제 웨딩 촬영을,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해드리겠다 했더니, 무슨 리마인드냐고, 이 나이에 싫다고, 아유,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모시고 왔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이벤트 해드리는 재미,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한테 이벤트 해드리는 그런 재미로 너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족 사진을 한 번도 찍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 사진도 이렇게 찍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생일, 아버님 생일, 시어머니 생일, 생일 때는 누구보다도 기쁘게 돈으로 이렇게 완전 묻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가족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동안 되게 3년에서 5년은 미친 듯이 뉴스킨을 했거든요. 그때 3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저의 노력이 지금 보상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한 달에 2번 여행을 가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니 집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여행이냐고 막 돈 아끼라고 돈 모으라고 벌어도 지출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다음 달은 어디 갈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요, 바뀌고 계세요. 카페 같은 데도 못 가셨던 분들이 카페 투어도 막 다니시고 막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여행 다니고 있고, 정말 못 봤던 그동안의 자연 풍경들 이런 게 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네. 그리고 이곳은 제주도예요. 저희가 올해 11월에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러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일간은 이 단독주택에서 살고 나머지 13일간은 우리 딸아이가 좋아하는 키티 호텔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려고 해요. 이런 삶이 너무너무 요즘에 행복합니다. 용돈도 아주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집 옥상이에요. 저희 남편은 이런 게 로망이었어요. 옥상을 캠핑장처럼 만드는 거. 그래서 옥상에 이렇게 큰 수영장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얘는 학교 끝나면 수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 수영장 같죠? 이렇게 친구들이 학교에서 오면 또 그 학교의 엄마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티알라니가 나가기도 하고요.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족들과 이렇게 시부모님들과 주말마다 식사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해지게 제가 여행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친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파트너 사장들이 놀러 오시면 와인 파티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밤에는 조명까지 달아서 또 남편과 같이 차를 마시고 있고, 그리고 딸아이한테 약속했던 거 있어요. 너 1학년 때는 내가 학교 등하교 다 할 거야. 반드시 엄마 아빠가 등하교 해줄게.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요. 여기가 학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3대, 3부자가 이렇게 골프 치러 평일 낮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좋은 거 있으면 정말 지금 부모님한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거 하고 싶어서 뉴스킨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많이 용돈 드리고요. 제가 아버님한테 사랑한다 며느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며느리가 아닐까 싶어요. 고마워,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뭐 명품백이든 뭐든 제가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가족들한테 돈을 쓸 때 너무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선택의 자유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만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업은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고마운 건요. 뉴스킨 사업은 참 평등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잘 배우기만 하고 잘 실행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대요. 카페나 장사나 이런 사업이나 큰 돈을 가지고 처음에 오픈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뉴스키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20대든 80대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사람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졸이든 대졸이든. 전 이게 참 대단한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 때 그분도 언제든지 마음먹었을 때 그 날로부터 뉴스킨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기회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평등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도 평등하더라고요. EBP가 되고 싶다면 EBP에 맞는 행동을 그 대가 지불만큼을 해야 되고요. PA가 되고 싶다면 그 PA만큼의 대가 지불을 해야만 PA가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업은 변호사인데 변호사면 대모를 10번만 해도 성공합니다. 근데 알바생이라면 100번을 해야 성공합니다. 전업주부라면 1000번을 해야 성공합니다.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조건이 없었어요. 모두가 0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업은 나 하기에 달린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누구나 0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이게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선릉에 서울에 왔을 때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았고 저의 스폰서님으로부터 초대를 한 번 더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와달래요. 내가 이 사업으로 정말 성공하신 분을 꼭 지연 씨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지연 씨를 만나 줄지는 모르겠다. 시간이 너무 바쁘신 분이어서. 하지만 내가 요청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그분을 만나봐라. 그럼 지연 씨는 이 사업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누구나 다 성공시킬 수 있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서울을 찾아갔고 뵌 분이 저희 6대 스폰서님이신 백만장자 스폰서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연 씨, 내가 지금부터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이를 불문하고 2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모든 남자의 욕구가 있어요. 똑같은 욕구. 그게 뭘 것 같아요? 이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여자의 욕구가 있대요. 20대든 60대든 80대든. 그것은 바로 남자들은 다른 남자보다 힘이 세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보다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 이 세상의 모든 지구에 반은 남자고 지구에 반은 여자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가진 이 욕구를 해결해주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지연 씨 해보시겠어요? 이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요. 모든 사장님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근데 사장님도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 온 고객들이 또 오게 할까? 또 구매하게 할까? 또 방문하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킨 사업은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리고 이 아이템 자체가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ARO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고객이 주문을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의 고민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지연 씨 뉴스킨 한번 제대로 해보실래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2 곱하기는 6, 수입, 확장되는 그 수입의 레버리지를 저한테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이거다. 드디어 나 뭔가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우리 모두 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들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지금 제가 어찌 보면 짧은 사업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 짧은 사업 설명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하는 게. 우리 사업은 이 대단한 기회를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느냐. 이게 우리 사업의 게임이잖아요.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많이 알려주고 있고 많이 전달하고 있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게 뉴스킨 사업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전달하는 것을 3년간 완전히 초몰입했습니다.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3년을 했더니 저희 부부한테 5년째 되던 해에 우리 월 1,000만 원 안정화된 커미션을 갖자라고 목표를 세웠던 것이 3년 차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커미션이 이제 고정적으로 3년 차에 잡히니까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더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에 승부를 걸었냐면요. 일의 양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사장님들.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고요. 지금도 지식 이런 거 너무 부족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면 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은 너무 심플하더라고요. 같이 쓰자. 이거 제품 너무 좋아. 나랑 이거 같이 하자. 이 사업 너무 좋아. 나랑 같이 만나자. 우리 스폰서님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야. 같이 들어가자. 우리 시스템 진짜 대박 좋아. 이거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었다라면 전 정말 자신 없었을 테지만 내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늘 파트너 사장님들께 신규 사장님들께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약산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사업 초기 때는 공부하는 게 싫었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전달하고 다녔냐면요. 우리 남편이 바디바비누를 쓰는데 이 군인 때 생긴 그 발톱무좀이 절대 안 고쳐졌는데 바디바비누를 쓰니까 발톱무좀이 사라졌어. 너무 신기했어.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품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TR이 어쩌고 저쩌고 에이지락이 어쩌고 저쩌고 저 이렇게 말 못했고요. TR을 먹었는데 내가 TR을 먹었을 때는 가장 착하다.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대사가 너무 잘 되니까 컨디션이 훅 올라가서 옛날에 있었던 비염 그런 끼도 없어지고 너무 건강이 좋아지는 거야. 너도 꼭 먹어봐. 이렇게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일. 그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일의 양으로. 저는 고객을 믿은 게 아니라 확률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을 믿지 않았다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고객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파트너 사장님의 전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를 들면 TR 라인이를 내일 그럼 결제할게요. 너무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내일이 됐을 때 그 고객님께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 관리를 해야겠네 했던 그 1순위의 욕구가 내일 되면 2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고객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확률을 믿으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 일의 양을 늘리자. 10명에게 TR을 전달하면 1명 정도는 클로징이 되더라고요. 10명에게 초대를 하면 2명 정도는 시스템 초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이 하고 싶으면 20명한테 전달하고 30명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일의 양이 커질수록 성과의 양도 커진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확률을 믿으면서 제가 하는 만남의 수, 데모의 수,
초대의 수, 컨택의 수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일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킨에서 어떠한 가치를 보셨어요? 왜 여러분들은 뉴스킨이어야만 하세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저도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이 뉴스킨의 가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점점 더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적 자유도 나중엔 생기고요. 건강. 다른 사람의 건강을 컨설팅해 주지만 또 더불어 나도 너무 건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내적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긴 은퇴를 시기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둘 수도 있고 평생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나의 선택에 달려 있죠. 여러 가지 뉴스킨의 가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뉴스킨이어야만 하는지, 어떤 가치에서 뿅 반하셨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전 또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자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라는 거, 기회를 제공하는 삶이라는 거,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비즈니스라는 거. 돈의 속성이 그 김송호 회장님이 쓴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생명이 사라져야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있대요. 전쟁 관련된 회사라던가 아니면 총기, 무기, 술, 담배, 또는 그 레카차 회사, 이런 레카차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은 차 사고가 나야지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남이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뉴스킨이 좋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같이 건강해질 수 있고, 같이 예뻐질 수 있고, 이런 가치들을 전해주고 도와주고 성장시키면서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업, 정말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왜 뉴스킨 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상이 늘 뉴스킨 티업이 될 테고, 티업이 계속 습관이 된다면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본 비전은 뭐냐면 무한대 라인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대를. 저는 이게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뉴스키는 6대밖에 못 받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무한대 수입인데요. 저희는 6대 레벨까지 받는 그 리드 보너스 레그를 여러 레그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제 수입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PA. PA가 되시면 코드가 이제 세 번째 코드 KR 번호가 나오는 거 아시죠? 저는 우리 수건사 선생님께서 정지현 사장, PA가 되면 15% 레그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PA가 되고 이제 PA 코드로 가입된 분이 파트너 사장님이 돼서 저의 새로운 15% 레그의 구간대 파트너 사장님이 되셨을 때 그분이 3천 GV만 하더라도 본 코드에 계신 사장님이 9천 GV 한 거랑 똑같은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장님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다 끝나시고요. 계산해 보세요. 5천 GV 했을 때 본 코드에서 제가 받는 권리소득 리드 보너스가 5천 포인트의 5%면요. 29만 5천 원입니다. 근데요. 15% 구간대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5천 포인트라면요. 그 한 분 때문에 88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만집을 하시는 고객님, 아니, 저희 파트너자님이 본 코드에 계실 때는요, 59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PA 코드에 계신 우리 팀의 사장님들이 만지부를 한 분만이라도 하게 되면 177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요, 받아보니까 떨리더라고요, 사장님들.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PA 구간에 있는 팀의 사장님들이 30 어카운트 만드는 거. 그래서 30명의 PA 구간의 파트너 팀은 본 코드에서 90명이 계신 거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EBP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PA를 목표로 하십시오, PA를. 빨리 여섯 레그를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 PA 15%도 굉장히 저한테 떨리는 그런 뉴스킨 보상의 가치였습니다. 왜 여러분 뉴스킨이어야만 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정말 성공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요거예요. 저희 딸아입니다.
저희 딸아이 예진이가 울고 있죠. 얘가 왜 우냐면요. 시크릿 주주 시계가 너무 갖고 싶다고 사달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 아빠가, 이 예진이한테는 아주 전폭적으로 사고 싶은 걸 다 사주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소비 습관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잡아주려고 칭찬 스티커를 다 붙이면 그때 너가 갖고 싶은 걸 하나씩 사줄 거야라고 했더니 저희가 안 보였을 때 몰래 칭찬 스티커를 다 갖다 붙이다가 저희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혼나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요, 이 아이가요. 결국에는 시크릿 주주 시계를 찾습니다. 아주 지독한 아이예요. 저희한테 안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삼촌이 결국 사줬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은 드레스, 이런 시계, 아직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인데 어떻게 해서든 취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진이를 보면서 아,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업에 정체기가 있었을 때 우리 딸의 이제 치료에 집중하는 저희 딸이 좀 발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치료에 집중했을 때 사업은 거의 이렇게 잠깐 멀리 했던 그런데 얘를 가만 보니까 나 지금 이렇게 일했나? 이렇게 일하고 있었나? 우리 예진이는 아침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 귀에다 대고 시계 얘기만 하고 사달라고 계속 쪼르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과연 간절히 뭔가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쪼를 만큼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액션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마음을 이렇게 다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성공이라는 걸 하려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선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행동이 잘 되려면 뭔가 갖고 싶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어야 되고,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Y라는 거죠. 그게 뭐 명품백이든, 가족 여행이든, 아니면 쪽팔려서라도 성공해야겠던, 아니면, 뭐 빚을 갚는 거든, 그 어떤 이유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강도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 결국 내가 간절히 원했을 때 결단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우와 신포도 얘기입니다. 이 여우가 저 포도를 따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점프하고 막 따려고 했지만 결국에 손이 안 닿아서 못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저거는 쉴 거야. 그냥 가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 포도가 신가요? 아무도 모르죠. 달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죠.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를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원해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왜 제목을 아까 그렇게 정했냐면요. 제가 9년간 사업을 하면서 정체기가 3번이 있었고 그 3번의 정체기에서 다시 탁 리스타트, 뭔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다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보상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신제품이 나와서도 아니고 또는 뭐 어떤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뭘 마련해서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다시 정체기를 극복했냐면요. 제가 간절히 원하고요. 나 진짜 다시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결단이 딱 서니까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사업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내린 결단이 특별했을 뿐이라는 거. 이걸 저희 스폰서님이신 유선희 이성경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결단이 특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저한테 늘 했던 게 정지연, 정말 너 진짜 지금 피해 원해? 성공 원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그럼 현장에 있는 리더인가? 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업은 그룹의 리더가 돼야지 뉴스킨에서는 성공이잖아요. 뉴스킨에서의 성공은 그룹을 만들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소비자 그룹과 사업자 그룹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리더가 되고 두 번째는 리더를 찾고 세 번째는 그럼 복제를 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봐야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고 운전을 해봐야 운전을 가르칠 수 있고 한글을 알아야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뉴스킨에서 복제해야 될 것들을 빠르게 내가 먼저 배우고 익혀야 복제할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복제가 잘 돼서 나 같은 리더가 여러 명 나왔을 때 그때 조직은 성장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나의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그때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여야 할까? 이거에 집중을 했고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을 제대로 경험한다. 정말 나의 임상을 확실히 만들면요. 마케팅은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대부분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이 뭔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양을 늘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을 제대로 경험해서 나의 임상을 제대로 만들면요,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정지연, 너 뭐 써 얼굴에? 이렇게. 이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나의 임상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임상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배우는 거.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마시고 정말 나의 성공한 스폰서 사장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있는 시스템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 뉴스킨을 잘하려고 저도 외부 교육을 막 다니던 오류를 범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내부 안에서 이 뉴스킨으로 이미 성공한 리더 사장님들이 계신 곳 안에서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팀워크였습니다. 우리 사업은 팀워크 비즈니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가 함께하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또는 형제라인과 서먹하다면 그것만큼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형제라인과 친밀하다면 그것만큼 성과가 잘 나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을 후원한다. 내가 임상을 냈고 배웠다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데모하고 슈더플랜하고 초대하고 데모하고 슈더플랜하고 초대하고 요거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 근데 가르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협업을 통해서 파트너와 나와의 협업을 통해서 가르칠 때 진짜 찐 가르침이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파트너 사장님이 또 그의 파트너 사장님께 가르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이건 역시 함께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복제를 했을 때 복제가 잘 되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 너무너무너무 집중하면서 그동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뭐지? 오늘 내가 할 게 뭐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지? 이렇게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한 3년간 정체기가 있었고요. 조직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했을 때 저의 모습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감독 정지연이었습니다. 감독 정지연. 관리자 정지연. 사장님 이거 하셨어요? 사장님 오늘 왜 안 나가셨어요? 사장님 어제는 어떠셨어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조직의 정책의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시작했던 게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탱코어, 하루 3방, 미라클 모닝. 어떻게 해서든 탱코어는 절대적으로 하자. 그리고 하루 3방, 3명은 무조건 만나자. 그리고 아침, 하루의 시작하는 그 아침은 내가 에너지를 절대 뺏기지 않고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하루를 계획하고 어제를 점검하는 그 시간으로 꼭 지켜내자. 이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를 다시 안 하려다가 하니까요. 아무도 우리 조직에서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공유하는 사람도 없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막 했어요. 막 탱커를 계속 올렸고요. 근데요. 한 분씩 한 분씩 나타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탱커 하시는 분, 저랑 같이 하루 3방 하시는 분, 같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사업자방에 공유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팀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업이 뭔가 잘 되려면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를 철저하게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다시 용기 냈을 때 정체기를 극복하고 다시 용기 내서 그래 정지연 다시 해보자 용기 내자 하고 시작했을 때 2번째로 스폰서님 저도 같이 할게 하면서 탱커를 해주신 그 사장님 조직에 같이 하루 3방 올려주신 그 사장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 사장님이 뭔가 용기 내고 조직 내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2인자
같이 띄워주는 팔로워가 돼주세요. 그러면 리더는 다시 또 힘을 내서 막 조직을 위한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탱커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는 거. 한 달에 100명 어떻게 해서든 만나기. 현장감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한 달에 어떻게 해서든 100명을 만나기. 꼭 데모를 안 해도 괜찮아요. 만나서 관계 형성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100명 만나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장 경험이 실력이 되더라고요. 생각은 절대로 경험이 아니고 계획하는 시간도 일한 시간이 아니고 고민도 경험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생각과 계획과 고민을 되게 빨리 끝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목표 짤 때도요, 뭘 목표 짤 때도 2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막 빨리 짜요. 그리고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실력은 현장에서 쌓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제일 이 사업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제 비즈니스 감각이 떨어지는 것. 전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제가 하는 사업에서의 감각이 떨어지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비즈니스 감각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늘 현장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 있으면서 비즈니스 감각을 늘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잔소리가 많아진 스폰서가 다시 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 모드의 스폰서가 아니라 현장을 미리 앞서 뛰는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파트너 사장들과 뛰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이 나는 그럼 현장 속에 있는 리더입니까? 이거는 지금도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정체기가 왔을 때는 특히 저한테 많이 했었던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는 그럼 되는 뉴스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고객에게, 파트너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께 되는 뉴스킨 보여주고 계십니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제품의 증거가 되고 내가 훌륭한 사업의 증거가 되면 사업이 어렵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 모습이 내 제품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에이즈락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TR라인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정말 되면요. 매출이 쉬워져요, 선생님들. 내 모습이 완벽하게 제품을 증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요, 그냥 제품을 신뢰합니다. 나 못 쓰면 돼? 네가 그런 컨설팅 좀 해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팀에 풀무원 대기업에서 20년 동안 일하신 여자 부장님이 계세요. 이번에 퇴사를 선포하고 이번 달로 그만두십니다. 근데 20년 동안 기업에 있었던 분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대기업에 오래 있다 보면 프레임이 이렇게 딱 갇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비전을 봤다는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퇴사를 말씀드리러 회사에 오랜만에 가신 거예요. 육아휴직을 한 6개월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셨는데 사람들이요 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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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더래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머 어머 깜짝이야 막 이러더래요. TR라인을 하고요. 체지방을 16% 빼셨습니다. 짱이시죠? 이분이 고객을 자기가 입으로 물론 전달하고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도 TR라인이 매출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만주부가 이미 넘으셨고요. 훌륭한 내가 제품의 증거가 된다면, 훌륭한 사업의 증거가 된다면 사업이 좀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EBP를 해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괌 석세스 트립에 달성해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6명의 레그를 빨리 만드십시오. 되는 사업이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책이 있다면 빠르게 탱커 다시 시작하시고 하루 3방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제가 그거를 빨리 이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현장을 뛰는 리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도 제가 하는 사업을 보고 5년간 지켜보고 나서 문의를 주신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막 3년 됐는데 이제서야 나 한번 사업을 도전해 볼게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요, 정지현 너 말리부 타고 다녔는데 언제 벤츠랑 제네시스 뽑았어? 이게 이제 보여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물론 차가 우리 사업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 삶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니까 사업에 대한 호기심을 더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는 뉴스킨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6레그를 빨리 만드십시오. 1대 늘리는 감각을 절대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탄탄하게 가고 싶어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사업이 처음부터 탄탄할 수 있습니까? 늘 사업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계속 지속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그중에 탄탄한 파트너 사장님이 나오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조직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힘들었던 파트너 사장님, 형제 사장님도 같이 용기를 얻어서 또 탄탄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이렇게 건강한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명의 레그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목매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사업을 전달하셔서 나와 함께 제대로 이 사업을 진지하게 하실 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2021년 5월 달에 서클 그 그룹인데요. 1대 고객이 제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사람이 여기 46명이죠. 여기는 본 KR 코드의 서클 그룹인데요. 46명에게만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6대까지 늘어났죠. 근데 이분들이 총 몇 명이냐? 290명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40 몇 명으로 인해서 생긴 290명의 소비자 그룹. 도대체 전 뭘 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가 소비자를 낳고 또 소비자가 소비자를 낳은 걸까요? 저는 반드시 꼭 하는 게 있어요. 소비자도 가르칩니다. 파트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1대 파트너 사장님 중에 5대 고객이 1대 파트너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4대 고객이 1대 파트너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소비자를 만들어 나갈 때 무조건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보상을 전합니다. 회원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적인 혜택을 반드시 전달하고 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제품을 그냥 쓰는 소비자이던가 아니면 그럼 나도 돈 한번 벌어볼까요? 하는 소비자이던가. 예, 그렇게 해서 1대 고객을 통해서 6대 레벨까지 확장이 되었다는 거. 시간과 속도만 다를 뿐이지 한 3년 있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고객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한테 보상적인 혜택을 전달하는 것을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했던 거, 티업. 같이 씁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우리 스폰서님 만납시다. 같이 동한방 들어갑시다. 이런 것들을 신나게 나눈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티업으로 시작해서 티업으로 끝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멘트가 아니라는 거. 티업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제품이 너무너무 좋고 스폰서가 너무너무 좋고 팀이 너무너무 좋고 이 사업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냥 그 좋은 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티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티업이 늘 일상화가 되고 티업이 늘 습관화가 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지불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다시 마음 먹고 그래 사업 제대로 다시 해보자. 정책을 빨리 극복하자 해서 했던 GV. 지금은 2만 GV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5월, 6월도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요. 되는 뉴스킨을 하자는 거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남편이 맨날 자기를 이렇게 불렀대요. 야, 다단계. 이름이 다단계예요. 야, 다단계. 너 오늘도 다단계로 이빨 닦았냐? 그리고 야, 다단계. 너 오늘도 다단계 공부하냐? 이렇게 계속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지금 사업한 지 딱 4개월 차세요. 근데 첫 번째 달에 TR 라인으로 첫 번째 커미션을 500만 원대로 받으셨고요. 두 번째는 600만 원대, 세 번째는 700만 원대.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도. TR 라인으로만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 딱 짜증이 나서 통장을 딱 보였대요. 이렇게 세 달치 통장을 딱 보여줬더니 딱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리 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 이러더니만 비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를 반대하는 또는 의심하는 진짜 그거 되는 사업 맞아? 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 하자고요. 그래서 GV도요. 꾸역꾸역해서 처음에 5천 GV 해내보시고 5천 GV를 3개월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면요. 그 다음엔 7천 GV가 되어집니다. 또 7천 GV를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엔 또 만 GV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GV를 높여가는 거 그리고 되는 뉴스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런 GV 매출을 하는지 또 그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초대입니다. 초대. 제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는 게 기승전 초대입니다. 저는 사업의 기회를 반드시 고객한테도 전달하고요. 그냥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케이 하는 고객이 있고요. 나는 사업은 싫어요 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는 고객께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안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ARO 고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업의 기회를 또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매니아 고객이 되게 임상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요. 노 하신 분들께는 그냥 매니아 고객, 열심히 제품에 만족하실 수 있게 돕고요. 그리고 만족하시게 되면 반드시 소개가 일어납니다. 그럼 소개받은 고객에게 또 뭐 하면 될까요? 초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승전 초대를 반복하는 것을 집중했더니 지금의 GV가 안정적으로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래로 6레그 복제하는 실력도 쌓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6명의 레그를 만들 수 있을 때 아래로 6명의 레그도 복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사장님, 내가 1대 만드는 건 제 영역이지만 사장님이 1대 만드는 건 사장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 사장님이 파트너 열심히 만들려면 저처럼 이렇게 뛰시면 돼요. 이렇게 일을 했어요. 제가 미쳤었죠. 그런데 어, 파트너 사장님에게 파트너 사장님이 생기는 것도 나의 영역. 3대 파트너에게 4대 파트너 사장님이 생기는 것도 나의 영역. 적어도 언제까지 후원을 하느냐. 그 레그에서 나처럼 현장을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 리더가 나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후원하는 거. 100명의 조직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내가 제일 바쁘게 뛰어야 하는 거. 이거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셀 리더와 포인트 리더가 나의 조직에 있느냐가 결국에 내 사업의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될 때까지는 내가 가장 바빠야 되는구나를 인정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이 그래서 되는 뉴스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우리 같이 되는 뉴스킨을 보여주는 우리 리더가 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걱정하는 리더입니까? 믿음을 주는 리더입니까? 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오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저는 이게 사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안 힘들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야 정상이죠. 그리고 힘들어야 사업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적으로 힘든 거는 시간이 지났을 때 거의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나 할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저희 이제 우리 딸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예요. 정말 많이 마음고생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 저가 한 2년간을 진짜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저희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치료를 받으러 막 다닐 때 제가 진짜 사업 집중해야 될 텐데 이렇게 치료받고 사업할 시간은 없고 어떡하지? 진짜 다른 사장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 아이가 모든 아이의 엄마들이 친구들의 엄마들이 우리 아이의 이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아이고 엄마 힘들겠어요라고 공감은 해주지만 내 아이와는 안 친했으면 좋겠는 왜냐하면 우리 딸아이가 문제 행동도 많이 하고 어떤 감각적인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좋아하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고 이러니까 이런 이상 행동을 우리 아이들이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또 엄마의 마음도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구나. 물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고마운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스스로 사회성을 기르고 할 때까지 우리가 진짜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언어는 딸리지만 다른 쪽으로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진짜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어떤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다시 또 집중을 해서 치료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보니까요. 아이 치료비로 400만 원이 월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 다녔으면 과연 얘를 치료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없었어요. 서울과 수원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4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4시간 동안은 엄청나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고객과 소통하지 않고 파트너와 소통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4시간을 온전히 비즈니스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던 게, 아, 우리 예진이 때문에 사업이 정체가 됐던 게 아니라 우리 예진이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저희 부부한테는 지금 새로운 꿈이 생겼고요. 이 발달장애 가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거를 충분히 저희는 알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고 그것이 또 저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꿈과 사명이 생긴다 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의 저희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 딸아이 기적처럼 언어가 터져서 일반 학교에 올해 들어가게 됐고 지금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런 슬프고 힘든 정말 남편도 저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었던 저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에너지를 잃지 않는 거,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쏴주는 거. 저희가 예진이한테 했던 것 중에 정말 잘했던 거는 뭐냐면 너가 말은 느려도 다른 건 정말 잘하잖아. 예진아, 너 지금 너무너무 그림 잘 그렸어. 예진아, 너 최고야. 예진아, 너가 행복하니까 엄마 너무 행복해. 넌 잘할 수 있어. 넌 엄마가 믿을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막 그런 말들을 저희가 엄청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뉴스킨에서 배웠습니다. 뉴스킨에서 저희가 자주 듣는 말이고 자주 또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고 누구에게나 힘든 건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내 행복을 지켜내는 것. 의도적으로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거에 집중했어요. 아무도 나의 그 일하는 4시간에는 4시간 동안은 빼앗을 수 없어. 집중하는 거. 그리고 아무도 내 행복을 뺏을 수 없어. 예진이는 지금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 좋은 것을 봐주고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감정과 나의 그 컨디션과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지켜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의도적으로 어떤 그 문제나 갈등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저의 행복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우리 조직의 행복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 뉴스킨 사업입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누구에게 티업하고 전달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5년 뒤에 할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내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장미꽃을 보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머, 가시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고요. 누구는 어머, 저렇게 가시가 있는데도 장미꽃이 너무 예쁘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같은 것을 보는데도요. 이렇게 관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딸아이한테도 배웠고요. 우리 딸아이한테 최고의 치료법은 믿음이었다라는 것도 저희 부부가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장님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믿음을 주고 있는 스폰서인지. 또는 스폰서님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전 오로지 스폰서님만 믿고 갈 거예요. 스폰서님 용기 내세요. 제가 늘 함께 할게요. 라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주실 수 있는지. 또는 형제라인한테도 사장님 같이 가자. 우리 같이 피해내자. 걱정하지 마. 사장님 피해될 때까지 나도 무조건 같이 뛸게요. 우리 그룹에서 정말 앞서 나가는 그런 멋진 형제라인 돼요. 라는 그런 형제라인이 되어주는 거. 나를 믿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믿으면서 행복한 뉴스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질문 저한테 늘 스스로 질문했고
그리고 정체기가 올 때마다 더 나에게 질문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질문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해야 할 것을 묵묵히 반복해내고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2021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사장님들 석세스 트립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